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 8월에 카페 알롱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네, 7월의 남양 특집 어떻게 또 재밌게 보셨나요? 무슨 소리? 깜짝이야. 새롭게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새로운 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남양 특집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이번 8월 하면 어떤 걸까요? 가장 무더울 때, 와, 여름이다! 따라라라라 야야야이. 다행이다, 세대 차이 안 납니다. 네, 와, 여름이다 하는 그 바캉스의 계절, 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8월은 바캉스라는 단어보다는 쉼, 휴식, 이런 단어로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또 사연을 주셔서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많은 사연들 중에서 저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큰 휴식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로서, 또 연기로서, 또 글로서, 또 이런 유튜브 컨텐츠로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술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휴식을 드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활동도 왕성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얘기했으면 또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과 또 저의 근황을 한번 나눠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5월부터 스트라빈스키, 뮤지컬 스트라빈스키 연습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6월부터 개막을 하고 지금 또 열심히 극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예술가의 삶을 여러분께 또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 스트라빈스키라는 배역, 또 스트라빈스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되고, 또 제가 맡은 쉼이라는 캐릭터가 이 스트라빈스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이 과정들을 어떻게 뛰어넘어가면서 자신을 깨부수고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조력을 할지, 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늘 하루하루가 쉼과 같이 있는 하루인 것 같고, 스트라빈스키와 같이 있는 하루인 것 같아요. 늘상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이 뮤지컬 스트라빈스키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수제천 한국가곡 연주회가 마무리를 지었을 텐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좀 흥이 나셨나요? 공산야월 두견이는 피나게 슬피 울고 강심의 어린 달빛,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파견포포 흘러내리는 물은, 역시 우리나라 가락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흥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해석들을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이미지가 보이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이 한국 가곡의 매력과 우리나라의 민요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번에 되게 엄청 재미있게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야 뒤야, 어야 뒤야. 이제 본론으로 8월의 주제 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쉴 때 뭐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저는 쉼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 가장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산이에요. 산이고, 계곡이고, 나무들, 또 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피톤치드의 향, 또 땅의 흙냄새, 울창하게 곱게 솟은 나무들, 또 겹겹이 쌓여있는 산들,
이런 산새들, 이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저는 이제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치유를 받고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으로 들어가면은 본래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잠시 그 현실을 좀 잊고 저 자신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자연으로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도 산속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남부 쪽에 있는 산들이 많아요. 피라냐 산맥하고 아니면 그 알프스 산맥 위주로 산맥들이 많이 있어서 피라냐 산맥 맞나? 피라냐는 저거 같은데? 피레네. Bonjour, je m'appelle Sébastien 용태코. 오늘의 알프스 프랑스 배우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 배워볼 문장은 이런 8월달에 휴가철에 배워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휴가를 떠날 때 친구나 또 직장 동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Bonnes vacances. 따라해 보실까요? Bonnes vacances. 좋은 휴가 보내란 뜻인데요. 네, 어렵지 않죠? Bonnes vacances. vacance는 대체적으로 복수로 쓰기 때문에 bonne도 복수형입니다. Bonnes vacances. 자, 참 쉽죠? 불어는 절대로 혀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혀를 말아줍니다. Bonnes vacances. 이 발음이 중요해요. Bonnes vacances. 참 쉽죠? 그러면 알아두자 프랑스 스피드하게 알프스 프랑스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Au revoir. À bientôt. Bonnes vacances. Bonnes vacances. Bonnes vacances. 네, 8월의 카페 알롱제 쉼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보라보라님께서 보내주신 다시 일상으로 날아오르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태님께서 라이브 방송에서 그네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도 종종 그네를 타거든요. 영택님은 그네를 타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에게 그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휴식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 저는 일상에서 휴식을 가장 방해하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쉬려면 잠시라도 휴대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올해 초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읽게 된 책이 있는데 독일 철학자 빌헤름 슈미트가 쓴 글에서 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네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기를 반복하는데 그 모습이 인생과 닮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을 읽는데 문득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에 누군가 삶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땐 매일 똑같은 일상이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인생이 길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무엇보다 행복이라는 걸 아는 나이가 되었죠. 그냥 평온한 날들이 반복되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절을 지나고 보니 삶은 때로 크게 내려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상승하면 반드시 하강하는 그네처럼 그건 역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면 그 리듬을 느껴보려고 종종 그네를 탑니다. 책에는 하강의 시간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비결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 구절을 읽으며 영택님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말이에요. 무더운 여름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지루한 일상도 가끔씩 찾아오는 신나는 일상도 온전히 몰입하며 잘 지내보아요. 네, 보라보라님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날아오르기.
어떤 에세이의 제목 같네요. 너무 멋있는 글을 써주셨어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네를 동심을 찾기 위해서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샤워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산책을 하면서 최대한 햇빛을 많이 맞으려고 민소매에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햇빛을 온전히 맞는데, 그때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면은 놀이터에 그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 있으니까 아무도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해받지 않고 거기서 그네를 혼자서 한 3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네, 그 그네에 앉아서 좀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네를 그냥 슬슬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또 타보면서 오기도 하는데, 보라보라님께서는 그네를 인생에 비유해 주시면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보라보라님께서 말씀하시는 20대 초반에 제일 힘든 게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20살 때는 정말, 20대 때는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모험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야 할 요소들을 많이 찾으면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을 친다던가, 갑작스럽게 인도의 예술인으로서 또 교육 봉사를 간다던가, 뭐 이런 사건들을, 이런 일들을 만들면서 저도 일상에서의 지루함을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공책에다 썼던 게 있어요. 다이어리에다 썼던 게,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의 일상생활들을 지키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나의 마음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대단하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런 순간순간마다 저의 일상을 지키려고, 저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생활 루틴, 생활 패턴을 잡는 게 저의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일희일비하지 않게. 그래서 보라보라님의 사연 너무 잘 읽었고, 제가 공감 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 사연을 한번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민트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오래전 기억. 안녕하세요 영택님. 8월 주제가 쉼표라고 해서 한참 생각해봤어요. 저에게 쉼표 같은 시간이 언제였을까 떠올려 보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쉼표는 조금 의외의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휴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시간이 제 삶에 꽤 큰 선물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릴 때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던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는 워라벨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때였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친 몸으로 맥주 한 잔 마신 뒤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어느 날 제가 속한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부장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던 저를 콕 집어서 출장 명단에 올려주셨어요. 신입이니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게다가 저는 해외여행 경험도 전혀 없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남들보다 2배는 더 많이 느껴졌어요. 회의 자료 준비하고 발표 내용 공부하고 틈틈이 필요한 것들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이탈리아에 있는 제작업체로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장 이틀째였나?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민트씨는 오늘 회의록 정리까지만 하면 맡은 업무 끝입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이어진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참석하지 마세요. 따로 할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라는 말에 더 긴장했는데 부장님은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혼자 베네치아에 다녀오면 됩니다. 가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보고요. 지금처럼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구글 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죠. 다음날 아침 호텔 프런트에 가서 베네치아로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기차역에 가서 또 물어보고 어느 플랫폼으로 가야 하는지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사람들의 선의에 의지한 채 조금씩 목적지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수상 택시를 타고 도시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강 위에 반짝이던 윤슬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어요. 나중에서야 저게 그 유명한 다리였구나. 저 유리 공예품을 하나 사올 걸 그랬네 하고 아쉬워했죠. 그때는 단순히 부장님이 제게 인상적인 휴식을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날 혼자 길을 찾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낯선 도시를 헤매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던 경험은 이후 제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출장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황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고 처음 겪는 일 앞에서도 조금은 담담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쩌면 부장님은 휴식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힘도 함께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집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시절 눈에 잘 띄지도 않던 신입사원 한 명까지 챙겨주셨던 부장님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휴식이 맞을까요? 결국 그 경험 덕분에 이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혹시 출장 중에 땡땡이 쳤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출장도 언제나 주말이 출발이었답니다. 네, 민트님께서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는데요. 베네치아를 혼자 이탈리아에서 가셨다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탈리아를 가셨다고 하면은 보통 밀라노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저는 그 베네치아 갔을 때 물이 막 이렇게 넘쳐서가지고 그때 우기였어가지고 판자를 이렇게 딱 깔아요 길에. 그럼 그 판자만 밟고 다녀야 됐어요. 비도 너무 많이 왔고 근데 그때도 우산 쓰기가 귀찮아서 저는 그냥 비를 다 맞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판자에서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대치하면서 이렇게 서로 피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그냥 저는 물속을 그냥 걸어 다녔던 기억이 친구와 같이 그런 기억도 있고요. 네, 베네치아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어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거기서 핸드폰도 잃어버렸었고 근데 핸드폰도 결국에는 찾았어요. 정말 착한 어떤 시민분께서 경찰서에 맡겨주셔서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제 베네치아 경찰분이 This is your phone? This is your phone? 막 이러셔가지고 Yes, yes, it's my phone 막 이러면서 이제 베네치아로 숙소에서 다시 그 베네치아 경찰서로 가서 여권 확인하고 제 핸드폰을 찾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 재미난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 어떤 모험 같은 휴식도 저는 휴식이라고 봐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어보면서 또 나에게 쌓이는 인사이트가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상생활에 왔을 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휴식이라고 봅니다. 민트님께서 정말 귀중한 경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또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고 싶네요. 너무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연입니다. 코모레비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지금을 살기. 어려서부터 저는 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스스로 몰아붙이며 살아왔어요. 쉼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만 쉴 수 있다고 믿었죠. 꿈을 이루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 정작 제 자신에게는 관심도 애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던 어느 날 덜컥 병에 걸려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제 인생 계획에는 없던 쉼표가 강제로 찍힌 거예요. 수술과 치료를 위해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지금을 살아야 하는구나. 지금 행복해야 하고 지금 사랑해야 하는구나. 저는 당연히 아주 긴 시간이 제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침표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나며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부터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치는 노을,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 밤하늘의 달과 별, 공원에서 마주치는 새들과 물고기들. 이제는 이런 순간들을 누릴 수 있을 때 미루지 않아요.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랑도 미루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면 바로 말하고, 바로 안아주고, 바로 베풀려고 합니다. 반대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잘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과하려고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상처가 마지막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깔깔거리며 웃기, 헉헉 숨이 찰 만큼 운동하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시간을 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주어졌던 제 삶의 쉼표는 어느새 가장 감사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쉼표 덕분에 저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살게 되었고, 매일의 작은 행복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침에는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움과 사랑할 기회들이 선물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누린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그런 제게 아름다운 노래로 사랑을 전해주는 영택님 역시 지금 제 삶에 찾아온 소중한 선물이자 매일의 행복이랍니다. 네, 사연 잘 읽었고요. 마지막 써주신 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랑을 전해주는 영택님, 제 삶에 찾아온 소중한 선물이자 매일의 행복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이 될 수 있고 매일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네요.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노래로 또 사랑 가득한 노래를 여러분들께 또 선사해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또 다잡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 미래를 계약하다 보면 지금을 잊고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공을 마음에 새기자. 빌공,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2026년 슬로건을 여러분들께는 소처럼이라고 말처럼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겠다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둔 슬로건은 공을 마음에 두자, 여백을 마음에 두자예요. 이 마음에 여백을 두게 되면은 한 템포 쉬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 파악이 되고, 근데 이 방향성에 대한 것도 생각하다 보면 저는 제 행복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여백이라는 과정이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코모레비님께서 말씀 주신 이 사연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과 또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또 사연을 읽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시간이 다 돼서 카페 알롱제를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코너, 카페 알롱제의 메인 코너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세바스티앙 영테크 씨와 어떻게 프랑스어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매달 하나씩 한 단어씩 여러분들과 함께 또 프랑스어를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스피드하기입니다. 오늘의 단어 bon vacance인데요. 여러분들 8월 꼭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또 주변 챙기시는 거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지인들과 같이 한번 bon vacance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8월도 한 달 또 잘 보내시고 비 올 때 항상 조심하시고 더운 여름
전해질 잘 챙겨 드시고 물도 항상 수분 보충 충분히 섭취하시고 우리 또 건강하게 9월달에 만나요. 여러분들 쉬실 때는 어떻게 한다?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몬바캉스 카페 알롱제 9월에 또 만나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